AI 초대석 스님도 알고 싶다. 매달 한 번씩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AI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. 오늘도 6월의 초대 손님, 북칼럼니스트이자 불교 마니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네. 수요일도 잘 지내셨어요? 네, 저 아주 잘 지냈습니다.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한 달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요. 우리 박사님은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가장 최근에 어떤 책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저는 사실 책을 아주 산만하게 읽습니다. 그래요? 네, 여기저기에 펼쳐놓고 네. 내키는 대로 읽는 편이에요. 여러 권을 네, 이제 네. 같이 진행을 하고요. 그래서 한 권을 뽑기가 좀 어려운데요. 요즘 재밌게 읽는 건 붓다의 수첩 담마라는 성찬 스님의 책입니다. 네,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 부처님의 삶이 아주 실감나게 다가오더라고요. 네. 아, 저희 더운 인도의 땅에서 생활하셨겠구나 네, 하는 실감이 들어서요. 네. 요즘 어떤 분들은요, AI에게 내가 읽을 만한 책 좀 추천해 줘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요.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그 둠 프롬프팅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? 전 처음 듣습니다. 네. 그게 뭐든지 계속 AI에게 물어보는 걸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. 일종의 대화 중독 같은 네, 거죠. 네. 뭐든 그렇겠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.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책 추천받는 건 꽤 유용한 사용법이 아닐까 싶어요. 사실 웬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보다 AI가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들이요. 그래가지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이거 정말 맞아요. 해도 되나 하라고 망설이는 게 네. 예전보다 더 심해졌대요. AI 때문에.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AI한테 책 추천을 부탁할 틈이 없습니다. 이 책을 읽다 네. 보면 그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이 계속 생기거든요. 꼬리에 꼬리를 무는군요. 맞아요. 꼬리 네. 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저는 책 또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이 권한 책보다는 우연히 눈에 띄고 흥미가 생기는 책을 더 이렇게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우연히 내가 정말 이거 읽으면 재밌겠다 아니면 흥미가 간다라고 책을 딱 골라서 샀는데 네, 막상 읽어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 때 그럴 때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나요? 과감히 버립니다. 어허, 네. 그러셨군요. 네, 재밌고 나랑 잘 네. 맞는 책을 읽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. 네, 네. 근데 읽기 힘든 책을 계속 잡고 있으면 그 일종의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해서요. 다른 책도 못 읽게 될 뿐더러 독서 자체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럴 때는 아,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네. 그냥 얼른 보내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약간 그런 그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박사님의 그런 거를 좀 조언을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말이고요. 곧 한여름이 시작되는데요. 이맘때 읽으면 딱 좋을 책 한 권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근데 저는 이런 책 추천이 제일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마다 재밌다고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럴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근데 사실 책 읽기도 독서 근육이 있어야지 조금 수월해집니다. 읽기가. 그러니까 독서 근육 자체가 없으면 어떤 책이든 좀 읽기가 어려워요. 근데 근육을 만들려면 네. 좀 준비 운동을 해야 그렇죠. 되잖아요. 그러니까 가볍고 잘 넘어가는 책. 이런 음. 책을 한 여러 권 읽고 난 보람이 있는 책. 이런 네. 책을 좀 여러 권 빠르게 읽고 나면 네. 자기가 책을 읽는데 좀 리듬이 생기고요. 네. 자연스럽게 읽고 싶은 책을 찾아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. 네. 저는 그걸 이제 마중물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네, 네. 그런 준비 운동에 적합한 책은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책이 있을까요? 혹시 불교의 진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그거 마중물로 많이 쓰시죠. 네. 그렇게 잘 읽히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예. 네. 그 길지 않고요. 네. 재미도 있고요.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. 네. 네. 우리 이맘때쯤 불교의 진심 박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종교와 AI에 관한 책 한 권 살펴봐야 할 텐데요. 오늘의 책은 어떤 건가요? 오늘 가져온 책은 엔도 조가 쓴 코드 붓다라는 소설입니다. SF 소설이에요. 네. 이 SF 소설이라고 했는데 이 작가인 엔조도 일본 분 같은데 어떤 사람인가요? 네, 아주 재미있는 이력을 가진 작가입니다. 네. 이 물리학을 전공했고요. 대학원에서는 종합 문화 연구를 공부했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실험 의식이 강한 소설들을 써냈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. 네. 아쿠타가와 상이라던가 일본 SF 대상 등 굵직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.
이 오늘 소개하려는 이 코드 붓다 이 소설은 이제 원제가 코드 붓다 기계 불교사 연기인데요. 네. 이 소설로 요미우리 문학상을 받았고요. 뭐 애니메이션 각본도 쓰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. 그래요? 기계불교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듣는데 참 재밌네요. 정말 SF 작가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것 같은데 기계불교 뭔가요? 저는 SF 소설들을 무척 좋아하는데요. 발상이 기발한 것도 좋지만 그 발상을 밀고 나가서 자기 나름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책에 또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합니다. 이 작가는 물리학과 출신이라서인지 네. 기계와 시스템에 대해 해박한데요.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. 이 책은 2021년 도쿄올림픽이 열린 해에 어느 이름 없는 코드가 붓다임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. 이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이 붓다 챗봇은 은행 계정계 시스템을 조상으로 둔 대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. 국제학교에서 만난 소년 대신 배틀로얄 게임을 하면서 인간다운 음. 행동을 갈고 닦다가 네. 깨달음을 얻고 붓다임을 선언한 뒤에 그 로그인을 해오는 자를 향해 끊임없이 가르침을 설파하다가 얼마 후에 정멸했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. 있어요. 네. 이 작가는 기계 붓다가 출연한 이후의 상황들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. 이제 우리 불교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. 뭐 음. 상자부 불교, 대승불교, 천태종, 뭐 유식, 중관, 뭐 선불교, 밀교, 정토교 뭐 그 모든 입장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. 네. 이 인간이 한번 겪었고 그 과정을 이제 수많은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기계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죠. 재밌네요. 네,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 인간의 역사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네,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을 한 게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. 네, 우리 박사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책은 불교에 대해서 특히 불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서 읽으면 좋을까요? 네. 이 불교에 대해서 알고 보면 정말 기득되면서 볼 수 있습니다. 이 소설에서는 그 다른 등장인물들도 그 불교 역사에 나오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. 뭐 네. 예를 들어서 사리푸트라의 경우는 네. 붓다 챗봇의 10대 제자인 사리푸트라의 뉴스 생성 엔진인데 네.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가 초기화가 됐다가 네. 뭐 이후에 자동 경전 생성 서비스의 총괄을 맡게 된다든가 네. 뭐 안한다는 로봇 청소기가 선조였고 네. 뭐 달마 같은 경우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소속 양자 컴퓨터였는데 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약자가 DARPA 그러니까 이 다르파인 거죠. 그래서 네. 달마란 이름이 붙었다던가 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전혀 불교를 모르는데 근데도 재밌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렇긴 한데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미우리 문학상에 당선됐을 네네.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문예지 유명한 문예지가 선정하는 SF 베스트 1위에도 오르는 것 등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아 이분들이 다 불교를 잘 알 리는 없으니까 불교를 잘 모르는 분이 봐도 재밌나 보다. 뭐 네, 이런 네. 생각은 좀 듭니다. 네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. AI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에서 우리 첫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레디메이드 보살 그때는 이제 AI 로봇이었는데 네. 지금 여기 이 작품 코드부타에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챗봇이죠. 네, 네. 챗봇이잖아요. 두 이야기 차이가 있을까요? 네, 그 레디메이드 보살에서는 그 해탈한 로봇을 둘러싼 인간들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좀 이제 주목하고 네. 있습니다. 근데 이 소설은 인간들과는 상관없이 기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. 뭐 오셀로 게임봇, 뭐 이나 네. 다마고치봇 네. 이런 것들도 깨달음을 얻고요. 이 과자 굽는 기계하고 선문답을 나누는데요. 네. 이 과자 굽는 기계 같은 경우는 입이 없으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 과자봇이 과자 표면에 문자를 새겨서 이제 답을 하는데 그래서 답을 들으려면 네. 과자가 구워지는 시간만큼 기다려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몇 마디 주고받다 보면 아주 달콤한 과자 냄새가 가득 차버리죠.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아 우리 생활에 인공지능이 참 다양하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사실 이 구절은 일종의 말장난인데요. 붓다 오리지널이 다스리는 삼천 대천 세계를 사바를 네. 하잖아요.
붓다 챗봇이 다스리는 삼천 대천 세계를 서버라고 부른다. 아. 이런 구절이었어요. 이 한없이 가벼운 말장난의 연속 같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 구석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.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. 좀 코믹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. 또 한편으로는 그냥 코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? 이 작가가 뭐 어떤 교훈을 주려고 쓴 것 같진 네. 않고요. 이 과학과 불교가 결합한 지적 유희 같은 책인데요. 읽고 나서 무엇을 건져갈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. 더 재밌게 읽기 위해서는 불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. 그리고 읽고 나서 네. 이게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무슨 네.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? 할 때 네.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아. 좋지 않을까 합니다. 이 책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? 불교의 매력을 색다르게 만끽해 보고 싶은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. 네. 우리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작품이 정말 깨알 같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AI 초대석 스님도 알고 싶다. 6월 한 달 동안 북칼럼니스트이자 유명한 작가이신 불교의 진심이신 박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.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. 너무 아쉬워요. 네, 박사님 우리 불고리즘과 함께한 한 달 어떠셨습니까? 저는 책도 좋아하고 불교도 좋아하고 네. 좋아하는 걸 가지고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는데요. 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를 4번이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이 청취자분들께도 부디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신 박사님, 좋은 책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언젠가 더 좋은 인연으로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북칼럼니스트이자 작가이신 박사님이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